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우리 지역의 산불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안동에서는 16일 연속 산불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봄철 산불 현황을 짚어보고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북이 지난 3월 초를 기준으로 전국 최다 산불 발생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산불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산불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체 올해 이제 총 193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경북 지역에서는 34건의 산불 발생이 됐습니다. 네. 사실 수치로 보면 조금 적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피해 면적을 보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전국 189헥타르에서 경북이 192헥타르로 한 60% 이상을 차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피해 면적이 참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지난달 19일 안동에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 3월 6일까지 산림청이 발표한 그 결과를 보면 16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경북 지역에서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현재 이제 각종 매체에서는 산불을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방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각 동네마다도 계속해서 사이렌 경보가 울리면서 또 경고음도 나고 또 산불을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봄철 산불이 잦은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건조한 날씨 탓이 큽니다. 아무래도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좀 큰 불씨로 번질 수 있다 보니까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문가들은 양간 지풍 때문이라는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양간 지풍이라고 하면 영서에서 영동으로 부는 고온 건조하고 또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바람이 원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또 3번째로 우리 이슈 토크에서도 계속 짚었지만 강수량이 작년도보다는 또 평년도보다도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줄어든 강수량도 좀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런 것도 유념하셔가지고 또 만약에 고의로 인해서 실제 산불이 발생을 하면 형사처벌도 되고 또 징역도 될 뿐만 아니라 또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니까요. 이 점 유념을 하셔가지고 좀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자 이 경북 소방본부가 산불 예방 활동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더욱 촘촘한 산불 예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을 좀 살펴보면 산림화재 취약지역 예방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화재 대비 태세에 확립을 하고 또 화재 현장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지자체 정보 공유 및 산불 대비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도내 산림 인적 2천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1일 2회 사이렌 산불 조심 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또 시설물과 산림 간의 잡목 등의 제거 활동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목조 건물로 이루어진 산림 내 문화재나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현지 적응 훈련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소화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교육까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림화재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 올해 산림 인접 지역에 비상 소방장치 300군데를 더 설치를 했고요. 또 2024년, 2025년 확대 설치를 하면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좀 확충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산불 예방 활동이 체계를 갖춘다면 현재보다는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 소방본부의 산불 예방책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또 이외에도 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산불 방지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경북도는 도지사 명의의 행정명령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불법 생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면서 도민들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마련을 한 건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3월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산림 인적 지역 불법 소각 행위와 또 산에 출입하는 분들께서 인화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또 허가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나 또 산림 인접 지역 논과 밭두렁과 또 영농 부산물 쓰레기 등에 대한 불법 소각 행위, 또 입산 통제 구역의
들어가지 않는지, 뭐 폐쇄 등산로에 무단 입산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사하고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위반 사항으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진화 비용과 또 공익적인 기능적인 그런 손실액, 또 복구 비용까지 모두 다 이 손해배상을 청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는 산불 발생이 잦은 시군에 페널티를 부과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철우 도지사는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영상회의에서 산불 발생 현황을 시군 평가에 반영해서 산불 다발 지역에는 이제 페널티를 주기로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곳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조치는 도 차원에서의 그런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에 좀 힘을 쏟을 수 있는 방안이지 않나 그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산불 다발 지역에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이철우 도지사의 말에 이 각 지자체에서도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안동시에서도 이런 산불 관련 불법 행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난달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이 났었는데요. 이 가해자도 형사 입건을 하기로 했고요. 또한 또 지난 5일 풍산읍의 산림인접지역 100m 내에서의 논두렁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처벌 강화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또 산불 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시 취급 부주의로 인해서 자꾸 산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부주의를 조금 막게 되면 행정적인 낭비를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또 수많은 산림자원의 손실을 초래함에 따라서 이런 엄중 처벌한다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안동시는 지난 7일에 산불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방서나 경찰서, 군부대와 같은 6개 유관기관과 함께 이런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산불 실화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사실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산불 발생 지역에 CCTV가 발생이 있지 않거나 네. 혹은 또 이 발화점이 불에 타버리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겠죠. 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산불 화재 원인을 분석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는데 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도 화재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봤을 때도 이 산불 화재 원인은 참 밝히기 힘든 건데요. 지난해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132건 가운데 이 대부분이 실화자, 그러니까 실수로 인한 화재가 많았지만 네. 실화자 검거율은 40%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인접 지역의 CCTV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드론이 있고 또 CCTV건 다 이제 예산이 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좀 산림 지역도 많고 또 빽빽한 나무가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실수로 화재를 발생하는 행위를 조금은 예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불 감시 시스템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지자체의 대응책 외에도 이 산불 예방에 필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네, 한 2가지 정도를 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방화수림 조성에 이제 불에 강한 나무들을 심는 것과요. 네. 또 2번째로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산불로 사실 진화 이전에 예방이 가장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산림 중에 37% 정도는 소나무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끈적끈적한 송진도 나오고요. 또 약간 그 정유 물질을 20% 이상 포함을 하고 있어서 거의 발화가 딱 됐을 때 1분 정도는 계속해서 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참나무와 같은 화렵수를 이렇게 심게 된다면 화렵수의 그 화염 유지 시간은 한 30초 내외로 조금 네. 짧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따라서 이런 불에 강한 내화수림을 조성을 하면 산불 강도가 60% 이상 낮아진다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또한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방법은 아무래도 헬기를 좀 최신식으로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된다면
산불을 좀 많이 진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난해 안동 산불 현장에서도 산림청이 2020년 2월에 구입한 초대형 헬기 2대가 투입돼서 피해가 많이 줄었었는데요.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산불 예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어느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이 산림청이 운영하는 예보 시스템의 예측률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관련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서도 짚어봤지만 우리나라의 산불 원인은 아무래도 실수로 인한 화재가 좀 많습니다. 따라서 자연 발화가 많은 해외보다는 예측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이 마련돼 있긴 합니다만 이게 매 30분마다 전국의 행정구역별로 산불 위험도를 측정을 하고 또 위험도가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있지만 이게 좀 다소 높음이 나오더라도 그 울진 산불 상황을 살펴보면 최초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직전인 다음에 발표된 울진 산불 위험도가 다소 높음밖에 측정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분석 범위를 좀 지난해에서 넓혀로 보면 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예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740건에 달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가운데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이 높음으로 예측했던 경우는 고작 한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매우 높음으로 예측한 경우는 아예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해요. 네, 이런 것만 본다면 대형 산불만 따져도 높음 이상으로만 예측한 경우에는 50% 미만인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은 우리나라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네.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추세인 만큼 예산 확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지난해 발생한 울진과 삼척 산불에 이어서 이번 봄철 산불을 계기로 임도 확대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네. 임도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네, 임도는 산 관리에 필요한 장비나 또 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쉽게 운용하기 위해서 내놓은 산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산의 길을 내놓게 된다면 큰 대형차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실히 진화하기가 더 용이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임도 개설의 필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임도 개설로 인해서 숲이 훼손이 되거나 또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또 주변 도로에 있어서 식생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도 사실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동해안 산불처럼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또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세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험한 데다가 임도가 부족해서 지상 진화 인력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면적당 임도의 길이는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전국 평균은 1헥타르당 3.81m 정도가 됩니다. 네. 우리 경북 지역은 2.73m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주요 국가의 산림 헥타르당의 임도 밀도를 좀 살펴보면요. 독일은 거의 50m가 넘고요. 네. 또 오스트리아도 50m가 넘고 캐나다는 10.3m, 또 미국은 9m 정도로 우리나라의 임도 밀도 헥타르당 3.97m는 상당히 짧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매우 이렇게 낮은 상황을 봤을 때 산림청은 2030년까지 전국 임도 밀도를 5.5m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만큼 우리나라의 산림 총 면적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그 임도 사업은 좀 확대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산불 원인과 대책들을 살펴봤는데요. 또 최근에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불이 확산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정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겁니다. 네. 그리고 산불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지금 격상시킨 상황이고요. 산불의 주요 원인인 아무래도 불법 소각행위가 많은 만큼 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지침을 내려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봄철 산불 대부분이 인재로 비롯되는 만큼 국민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봄철 산불의 주 원인인 산림 인근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금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뱃불 때문에 나는 그런 발화도 많기 때문에요. 네, 이것들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산불을 목격했을 때도 즉시 지자체나 산림 및 그리고 소방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산불 연기에 노출이 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산불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 질소, 산화물,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이런 가스 복합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시면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도 차단을 하려고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쓰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미세먼지도 많이 이렇게 들이마시게 되면 뭔가 몸에 이상이 있거나 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과 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훨씬 더 그 강도는 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또 BC 질병관리센터에 따르면 연기가 호흡기를 자극을 하게 되고요. 또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염증이 생겨서 신체 다른 부위까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산불 연기로 인한 문제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산불에 노출된 사람은 폐암과 뇌종양 발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나 취약계층, 노인, 노년층이나 혹은 어린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훨씬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또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가 산불 원인이 실화나 또 쓰레기 소각처럼 인재가 대부분인 만큼 이 산지 인근에 있는 주민이나 또 등산객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입산객들과 농민들이 화기 소지와 실화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할 때에는 초기 상황이 아니라면 무리해서 진압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부상당할 염려도 있으니까요. 즉시 119나 혹은 관계 지자체 기관들에 꼭 신고를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분들께서 쓰레기를 이제 집 앞 마당에서 태우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겠고요. 이렇게 많이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에는 금방 퍼질 수가 있으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내 집 앞마당이어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방심을 했다가는 실제로 지난해 예천에서 집 마당에서 소각을 하다가 이 불씨가 바람을 타고 인근 산으로 날아가 버려서요. 산불이 발생한 이런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만큼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도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끝으로 봄철 산불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죠. 네, 요즘 전국의 산들이 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산불 발생이 안타까운 이유는 예방을 한다고 해도 그 숫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유독 이제 10년 새에 한 160%가 증가할 정도로 산불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좀 거론이 되고 있지만 한계도 많고 또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면 임도를 확충해야 된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형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나 또는 임도만 좀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손쉽게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는 조금은 수용해야 하지 않을 땐가 이렇게 싶습니다. 임도는 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경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이 발생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폐나무들의 수거도 손쉽게 할 수 있고요. 또 거기다가 대형 장비나 산불 진화 인력이 빠르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진압해서 초기 진화를 수월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산불 예방의 방어선 구축 역할도 임도를 중심으로 이제 펼쳐나갈 수 있는데요. 이 임도가 구축이 돼 있으면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또 우리 지역의 도민들도 또 어디든 산불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산불 현황과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무에 얼굴을 발라 소원을 쓰면 이루어진다. 출처 확인은 했는가? 노화 방지 만병통치약이 있다. 작성자 확인했나? 지구 종말 예언에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되면 지구가 종말한다. 거기 학생 근거 확인했어? 가더라.
팩트 체크 하셨습니까? 속지 말고 확인하세요. 허위 정보 전염병을 막는 백신은 팩트 체크입니다.